데일리 브리핑. 네,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&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아침에 이 3분기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무려 4.9%로 발표가 됐습니다. 뭐 전망치보다도 높았고 지난 분기보다도 훨씬 많았고 이게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말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오늘 그 GDP 이제 1차 잠정치죠. 이제 보통 3번을 하는데 이제 네. 10월 말에 9월까지의 3, 4분기 발표를 하는데요. 오늘의 GDP 성장률 발표는 거의 영어로 그 난 이벤트죠. 뭐 다들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, 특히 그 소비가 이번 3, 4분기에 매우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 지표들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네. 뭐 거의 예상된 숫자였는데, 월가의 예상치는 이제 4.4%인데 비해서 연준 중에서 애틀란타 연준이 또 GDP 예상하는 게 있어요. GDP Now라 그래가지고 네. 거기에서는 이제 5.4%를 예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간치가 나왔다. 아, 거기서 5.4%까지 나왔었어요? 예. 그래서 이것은 이제 4.9%는 거의 놀랍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고, 이미 뭐 많은 월가나 뭐 경제계에서는 3, 4분기는 매우 좋은 분기였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이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이상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. 지금 뭐 3, 4분기의 경제는 한마디로 매우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그 뭐 성장을 이끈 거는 탄탄한 소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소비가 과연 올해 말까지 계속이 될까요? 지금 그 소비가 이제 언젠가는 가라앉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론이 많아요.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소비가 많을 수가 없다.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팬데믹 때 하도 정부 지원금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했고, 그 이후에 이제 팬데믹 지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그때 또 좀 모아놓은 저축 가지고 소비를 했기 때문에 네. 이제는 저축도 줄고 지원금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소비가 줄 것이다라는 그 기로의 추측을 이루었는데, 요즘에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, 그러니까 왜 지난 그 9개월 동안 금년도 1, 4분기, 2, 4분기, 3, 4분기 다 경제 성장이 좋았느냐, 그 중에 특히 소비가 괜찮았느냐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는 이런 게 나오죠. 그동안에 고용이 좋았다는 거죠. 고용이 좋다 보니까 돈을 안 벌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. 그러면은 총량적으로 볼 때 이제 소득이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또 고용이 강하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직원들 임금이 올라갔어요. 네, 뭐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, 지표상으로 보면은 직원들의 임금이, 평균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았습니다. 지난 1년간.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직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직을 한 사람들은 평균 15% 정도가 임금이 올라가죠. 네네. 그래서 자,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고, 또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이 지금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. 이제 이쪽의 이론이 이제 소비가 왜 왕성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봐야 되냐면은, 연준은 돈을 줄이고 있어서 긴축이라고 그러지만은 대부분은 IRA라든지 칩스 액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돈을 굉장히 풀고 있어요.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재정 쪽에서. 그 돈이 지금 또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있다 하는 점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시는 것 같은데, 이자가 올라가니까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자가 올라갈 때 가장 페이먼이 늘어나는 게 몰기지여야 되는데, 몰기지의 대부분은 고정금리야. 30년 고정. 그렇죠. 네네.
그래서 별로 안 늘어난 데 비해서 자, 은퇴하신 분들은 뭐가 많냐면요. 저축이 많습니다. 예. 이 저축 이자가 2021년까지는 거의 0에 가까웠었어요. 이자를 전혀 못 받던 그렇죠. 사람들이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얼마 받냐면 평균 4.5%를 받고 있어요, 이자를.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저축에 그 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자 수입이 늘어난 거예요, 또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소비가 늘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. 이제 아직도 소비가 곧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고금리 때문에 그 견디지 못할 거다. 저축도 거의 다 바닥이 났고 또 이번 10월 1일부터 시작한 또 그 학자금 융자 이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에서 좀 영향을 미칠 거고 하는 거여서 4, 4분기는 좀 소비가 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지만 역시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 얘기입니다. 소득이 얼마나 늘 것인가. 왜냐하면 아직도 고용이 강하거든요. 그리고 4, 4분기에는요. 돈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? 곧 다가 할로윈데이도 있죠. 추수감사절 있죠. 크리스마스 있죠. 또 새해도 이제 그 뒤를 이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4, 4분기에 돈 쓸 일이 많아서 소비가 역시 줄어들지 않을 듯한데요. 네, 4, 4분기는 전통적으로 항상 소비가 좋은 해고 좋은 때죠. 올해는 지금 작년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네. 작년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아마존 같은 데가 땡겨서 세일을 했었어요. 그랬어요. 맞아요. 네. 그랬죠. 네, 근데 올해는 지금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. 그렇게 네. 보시면은 지금 그 이현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금년도 할로윈데이, 그 다음에 땡스기빙, 그리고 보통 이제 소비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제 별로 없어요. 크리스마스 전 한 2주 전 정도에다가 마감을 하죠. 그 정도까지는 그 상당히 또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. 뭐 이거는 좀 불안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JP 모건 체이스의 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의 긴축 정책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러면서 아주 맹비난하고 나섰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 그 제목으로 보면 이제 맹비난했다라고 보시는 게 그 타당한 얘기 같아요.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연준을 그 비판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다이먼 그 회장의 얘기 중에 연준의 비판을 한 부분이 뭐였냐면 18개월 전에 연준을 이제 비판을 했어요. 18개월 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때까지도. 네네네. 근데 뭐 그 이후에 봐라 이건 뭐 완전히 연준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.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이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겠지만 2023년 말, 금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2.8%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속도 없는 숫자죠. 너무 적어졌죠.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도 2.8%지만 기준금리도 2.8%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또 했었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렸죠. 네. 그래서 이제 다 틀렸다는 점에서 이제 연준의 예상이 좀 틀렸다는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한 배경은 뭐냐면요. 이 부분의 얘기가 그 다이먼 회장의 제일 핵심적인 얘기인데요.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전통적인 이론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.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. 그러면서 오죽하면 연준이 100% 틀렸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봐요. 네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제 이 얘기죠. 그렇죠. 다이먼 회장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인데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할 때는 네.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. 모든 상황이 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. 네. 예를 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만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줄어가지고
뭐 금리가 파바박 내려갈 수 있다.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. 거꾸로 이 정도면은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재현돼 가지고 뭐 금리가 막 7% 8%까지 갈 수도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너무 확신을 가지고 보지 말고 지금 현재의 상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여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한 가지 좀 JP 몰간에 대한 그 디펜스도 깔려 있어요. 뭐냐면 다이먼 회장의 그 언어의 습관이라 그럴까요?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.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 나올 때 보면 그래도 우리는 잘했다 이런 좀 그런 패런이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이분은 좀 엄살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저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은 지금 누구도 이럴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라는 점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도 JP 모건 정도의 회장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이 가고 정확하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 좀 그러네요 기분이. 앞면에 굉장히 정확한 얘기죠. 지금은 네.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안 통하는 시절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푼돈이라도 들어오면은 돈 들어왔다 쓰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저축을 좀 많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면도 하나의 다변화 정책이고 상당히 그 안전자산에 대한 네. 그런 가치니까 중요한 네. 말씀이세요. 네.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퀀텀 F&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